자, 요즘 어른들이 물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바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바로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만 보면 되고, 자, 화폐 물가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금융가니까 잘 알아서 할 거고, 자, 가치의 척도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면 사야 되는 겁니다. 자, 화폐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화폐는 우선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비싸면 비싼 만큼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 물건이 싸면 싼 만큼 또 그 가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가치대로 돈을 사용해서 교환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화폐가 있으면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쌀 이런 걸로 했으면 쌀이 썩으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데 돈은 가치가 계속 저장될 수 있죠. 그래 장기간 보존이 용이하고, 그리고 교환, 물건을 살 때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화폐의 기능이죠. 화폐의 어느 정도 기능.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참고로 여기 조금 쉽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 상승률이 양이면 물가 지수가 양이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지만 크기가 감소하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 한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배워놔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죠.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이래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물가가 하락은 하는데 오르긴 오르는데 점차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아예 감소하는 거죠. 여기가 0 이하니까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이래 올라가는 거 완전.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기는 한데 점차 그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구간.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아예 0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물가가 실제로 하락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가 왜 발생하냐? 물가가 왜 상승하냐? 우선 수요가 많을 경우겠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기업 투자가 늘거나 투자 지출 임했지. 그리고 가계 소비가 늘거나 하면 총 수요가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출,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게 늘거나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총 수요가 어떻게 보면 증가할 때 이러한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 총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뽑아야 되고 생산하려니까. 그래서 임금과 물가 상승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즉 사람들이 수요를 늘려서 생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지만 대신 실업자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물가가 올라서 생산 늘리면 사람들을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물가 상승, 생산 증가, 실업률 감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밑에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질병자영제의 생산 비용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여기를 밑주실 게 아니라 요거. 그래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총생산도 감소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해서. 근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즉 이러한 재료값이 올라서 최근의 현상입니다. 기름값, 가스 이런 게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좀 더 고급 표현을 쓰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총 공급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실업률도 증가하는데 물건 가격은 에너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되어서 이중고 두 가지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물가 상승이라는 현상이므로 실물 자산을 본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집 산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봤죠.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한참 올랐는데 집이 없어서 집값 막 오를 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때는 뭔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현금으로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그리고 금과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역시 높은 이득을 받고 노동자로부터 회사, 즉 뭔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재분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면은 가게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거. 즉 메뉴판 이렇게 가격 바꿔야 되죠. 뭐 9,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면 그거 메뉴판 바꾸는데 그러한 데 드는 비용을 메뉴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격표 다시 만드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안 좋은 게 이런 메뉴판 하나 바꾸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면 사람들이 땅 사러 가거나 아니면 딴 데 투자를 하러 다니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문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구두창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밑줄 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가 미친 듯이 바바박 오르는 현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사패를 가닥에 발행할 때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확 올라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피셔 방정식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쉽습니다. 자, 쌤이 한번 가볼게. 요거 뭐 다 지우고 검은색으로 쓰죠. 자, 일반적으로 요즘 은행들이 이자를 뭐 5%, 6%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넣으면 진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6% 될까? 여러분 진짜 6%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겠죠. 왜냐면 이자가 6% 오르지만 최근에 물가가 엄청 오릅니다. 만약에 물가가 지금 4%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몇 %밖에 안 돼요? 2%죠. 즉 이 말이 뭐냐면 100만 원을 통장에 넣는다고 생각해 봐. 자, 지금 100만 원으로 아이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아이폰이 104만 원 합니다. 왜? 물가 상승률이 4%니까. 여러분은 통장에 이걸 넣으면 이자는 얼마 받아올래? 6만 원을 받지. 하지만 지금 아이폰 사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그때 되면
104만 원 주고 사야 되니까 106만 원을 받아도 사실상 여러분이 버는 돈은 얼마밖에 안 돼?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쉬운 겁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기대 상승률을 더한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식을 요거를 좀 쉽게 해보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식이에요. 실질 명목 이자가 6%인데 물가가 4% 오르면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끝. 별거 없다. 이게 끝이다. 그냥 실제 이자율 받으려면 지금 준다는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지 내가 실제 받는 이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요거 딱 풀어보고 끝내면 되겠네. 자, 앞에서 했습니다. 화폐를 덜 보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은행을 뛰어다닌다. 그래서 여러가지 딴 거를 사려고 한다. 뛰어다닌다. 뭘까? 자, 뛰어다닌다는 거에서 이미 뭐야? 뭔가 구두창이 딸겠죠. 뛰어다니면. 그래서 뭔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다른 걸 사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구두창 비용이고, 제품 가격이 인상할 때 뭔가 메뉴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가게들이. 그래서 메뉴판 교체. 무슨 비용? 끝. 쉽지?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개념들이고, 자, 요거 한번 가볼게. 좀 치워야 되겠네. 자, 명목 이자율이랑 물가 지수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 나타낸 것이다. 자, 명목 이자율은 요거네. 동그라미 요거 선 돼 있는 거 검은색. 그래서 이게 명목 이자율. 그리고 요거 붉은색 돼 있는 거는 물가 상승률.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알아야 되지. 실질, 나는 그래 반대로 쓰는 게 좋은데 그 책대로 가자. 실질 이자율을 구하려면 은행에서 준다는 명목 이자율에다가 뭘 빼면 되지? 물가 상승률. 이거 빼면 되지.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 자, 명목 이자율 이때 몇 퍼센트야? 2016년 10%, 2017년은 5%, 2018년은 3%, 물가 상승률은 7%, 이때도 7%, 이때는 마이너스 1%. 요래 됩니다. 적어주세요. 자, 적었나? 그러면 한번 밑에 문제 요거 가볼게. 다시 할 거지만. 자, 1년 만기 국채. 국채는 뭐야? 채권이지. 국가에서 발행한. 자, 가격이 가장 낮았다. 자, 2016년에 채권이 가장 낮았다는데 채권 가격은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자의 영향을 받죠. 자, 이자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자가 감소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번 볼까? 16년 이자가 높아 낮아? 엄청 높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당연히 가장 낮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여기 높으니까. 그래서 맞고. 자, 니은 2016년 이후 화폐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 그러면 화폐 구매력이 계속 감소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돼야지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텐데 2018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이거를 뭐라 한다고? 디플레이션이라 하죠. 즉 2018년은
응, 아니어서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요 보기는 틀린 겁니다. 자, 18번. 18번이래. 이거 2018년 이자율이 2017년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 높은지 안 높은지 구해볼까? 2017년의 실질 이자율은 명목 빼기 물가 상승률. 그럼 얼마야? 5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즉 2017년에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거고 2018년은 볼까? 3에서 1 빼기니까 3에서 1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죠. 그래서 4%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18년이 더 높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고. 자, 한번 볼게. 마지막 2016년 2017년 물가 상승률이 같으므로 같나? 77 같네. 물가 상승률. 자, 77 같으므로 2016년과 17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다고 볼 수 있나? 자, 여러분 이거 똑똑한 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 2016년에 7%고 선생님 2017년도 7%면 물가 지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7%는 2015년보다 7% 올랐다는 겁니다. 즉 2017년도 2016년보다 7%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만약에 100이라면 이때는 107인 거고 이때는 얼마인 거야? 여기서 7이 올랐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것보다 당연히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물가지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률은 같은데 물가지수는 이때보다 7% 올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더 얘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요것도 좀 지울게. 자,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시네. 1990년도에 3천만 원 벌었는데 2019년에 4,5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그런데 자, 1999년도에 물가지수가 80이었고 19년도에 100이었대. 자, 그럼 이때보다 1999년이 2019년보다 한 20% 적은 게 느껴져.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이때가 물가가 더 쌌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요거 문제가 뭐냐면 2019년도에 아버지의 실질 연봉 실질 가치를 구해래. 그럼 요거 쉽다. 표만 외우면 돼. 자, 요렇게 19년도 2019년도 해놨고 물가지수는 80, 100이었어. 그리고 연봉은 요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다 적지 말고 물가지수만 적자. 자, 이럴 경우 봐봐. 실질 가치인데 쌤 요건 그냥 구했어. 지금 연봉이 4,500이잖아.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 물가지수가 80이니까 0.5 곱하기 0.8을 곱하면 3,600만 원이 나와. 그게 정답은 이거야. 그게 끝이야. 이해 안 된 사람 조금 자세히 지금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실업 단원.